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마별입니다. 이제 챔피언스 리그, 4회가 곧 시작하는데요. 잠깐만요. 아마 꺼야지. 사실 지금 기분이 상당히 업된 이유가 제가 방금 3000시간 만에 멀티플레이에서 6명의 뚝배기를 다 깨고 정복 승리를 했습니다. GG를 받고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수도를 다 먹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이거 유튜브에 바로 올라갈 건데 그냥 여러분 이거 진짜 레전드 게임이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심지어 내가 진짜 땅도 별로였어. 그래서 전쟁을 한 거야. 전쟁을 했고 그냥 처음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빨리 죽고 나가고 싶은데 이런 정도의 마음도 들었는데 트롤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한 게 정말 인간 승리가 됐어요. 그 고통스러운 거 다 극복하고 1명 죽이더니 2명 죽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가 없지 하면서 3명 죽이고 와 진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황 판단도 완벽했습니다. 이때 여길 막고 때를 쳐들어가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면서 그 병력을 막 팔아 넘기기도 하고 도시국가에 넘기고 새 걸로 업그레이드하고 장군도 계속 뽑을 거 성체러시 생각해가지고 아껴가면서 쓰고 성체러시 깔끔하게 성공해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문명 한국 내정 강국 한국을 멸망시키면서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잠깐만 나 지금 대회 공지를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게임 얘기할 때가 아니죠. 어쨌든 그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4회 대회 이제 시작하는데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뭐 열어야죠. 여는데 지난 대회에서 사실 제가 결승전을 편집하기로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그 결승전을 재밌게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예선전에서 했던 결룰루와 원칼의 대결 그게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그러니까 잘하는 분이 예선전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도 재미가 없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월드컵을 보는데 메시가 조별예선에서 떨어졌어.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월드컵이 얼마나 심심합니까 눈이. 뭐 여러 명 사이로 드리블 치고 골 넣고 이런 거 보면 그런 재미가 있는데 호날두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 뭐 그런 적 있었죠. 로벤이 안 나오고 막 이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제 아예 원탑 투탑 다루는 그 메시가 안 나왔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메시도 월드컵 무대 꼭 서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인물들을 섭외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경기를 좀 많이 치를 수 있도록 그럼 우리도 눈정화되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고인물들끼리의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올 수 있도록 2회 대 결승전처럼 말이죠. 그때 대인님, 결룰루님 그리고 그 오리엔트님, 원카님 이렇게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진짜 멋진 경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상위 랭커를 뽑는 거예요. 말 그대로 2달간 대회를 진행을 하고 리그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수로 경기당 이제 포인트를 매겨요. 1등부터 6등까지. 그래서 그 포인트별로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1등부터 상위 6명이 나올 거예요. 그 6명이 최종 결승전을 치르는 거죠. 최종 결승전에서 그러면 가장 이제 재미는 있겠지만 뭐 중간중간 리그에서도 큰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 이런 거 보듯이 그런 경기들은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이거 빅게임이다 하면 그런 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리그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경기 일정을 맞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율 참여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매주 사실 주말마다 멀티는 있거든요. 멀티는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는 한동안 또 게임을 많이 쉬겠지만 어쩔 수 없죠.
보는 입장에서 더 재밌는 거는 누군가 그 제3자의 관점에서 그 창조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재밌는 판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지 주말에 있는 멀티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6명 자유롭게 받아. 만약에 대회 신청자가 15명이야. 근데 거기에서 선착순 6명을 받는 거죠. 선착순 6명 이번 주 게임 가능하신 분에서 모여. 그러면 경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모였어요. 4명밖에 시간이 안 돼, 이번 주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아무래도 시간 맞추는 거지.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 시간 정해진 멤버들이 있는데 뭐 현천님, 뭐 아리 아저씨님 막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 멤버가 있는데 한 명이 지각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민폐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이거 재밌는 경기인데 이거 다 제 시간에 맞춰서 오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 게임 시작하는 건 30분 후야. 그러면은 힘이 빠지잖아. 그런 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리그 형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리그 형식은 제가 원래 챔피언스 리그라고 이름 붙인 게 말 그대로 리그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다들 그런 거에 있어서 아직도 문명을 하는데 원칼, 궁예, 모닝 뭐 이런 식으로 네임드만 알아. 근데 난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결룰루님은 모닝님급이거든. 진짜 잘해. 결룰루님이 원칼님하고도 이제 대회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잘하시고 이미 저를 뛰어넘었어요. 결룰루님. 물론 뭐 오늘은 제가 레전드로 제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거 지고 하는 거죠. 저도 대회만 나가면 원칼님, 모닝님 뭐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길 수 있어요. 대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서 그렇지. 어쨌든 각설하고 그런 분들 주말마다 게임 가능할 때 2달 동안 대회 기간 2달 주말마다 계속 진행을 할 거고 해설자도 그때그때 받을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해설이 있다 그러면은 경기 진행하는 거고 만약에 해설할 사람이 없다 그럼 진행 안 하는 거고 해설자는 선수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냥 이번 주는 내가 경기 그냥 구경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설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수지만 해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설자 한 명에 꼬마별 일정이랑 꼬마별 시간 되고 해설자 한 명 시간 되고 6명의 멤버가 있으면 그때 리그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그는 2달 동안 진행되고 2달 주말 그러면은 5월, 6월 진행을 하는데 뭐 주말에 총 16번 있다 하면은 그중에 한 13번, 12번, 13번 정도는 할 건데 하루에 경기 2경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4경기에서 25경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가 엄청 많아요. 그 25개의 경기 중에 한 사람당 3경기 정도만 참여하시면 순위 집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 2달에 3게임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 높은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경기를 하고 싶은데 선착순이 10명이 돼버려서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은 못하게 되겠죠. 뭐 8명 게임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방이 터지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경기 수가 적은 사람은 우선권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경기를 참여했어. 근데 한 경기도 안 한 사람이 참여를 하겠대. 그러면 한 경기도 안 한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일에 경기가 2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신청한 사람 중에 못하신 분, 그분들 해가지고 저녁에 경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번으로 일정을 맞추게 되겠고요. 2번으로 맞출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제가 밀고 있는 룰, 90초 룰이 이제 사람들이 다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오늘 90초 룰로 했는데 어떻게든 되긴 돼요. 힘들다 뿐이지 피지컬도 결국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따지면 멀티태스킹도 이제 실력이 되잖아요. 시간이 무한하면은 일반인도 프로게이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고수들, 프로들이 있는 겁니다. 문명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90초는 할만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90초로 하도록 할 거예요. 미리 예약 생산도 하고 알아서 잘 컨트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인물들이 살아남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물린이 시절부터 맞아가면서 배웠거든요. 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를 더 재밌어 했어요. 양악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옛날에 막 서든 어택 같은 거 할 때도 빡 빡사라 그러죠. 그 빡센 클랩만 잡으면서 다니고 막 그런 빌드만 들어갔었습니다. 막 맨날 뭐 양악만 해. 이거 막 피하고 매칭 했다가 센데 나오면 피하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뭐 그런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뭐 보면 되겠지만 제가 뭐 전부터 이제 모닝님만 따라다니면서 문명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 이번에는 그 모닝님 문명판의 정점이라고 알려진 그분도 경기에 참여합니다. 제가 참고 처리하느라고 애를 썼죠. 정말 멋진 경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꾸준히 하시면요.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문명판 20명이 만약 신청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11등이야. 그러면은 내 밑으로 물린이가 어느 정도 있고 내 위로 고인물들이 이 정도 있구나. 내가 다음 시즌에는 2등만 올려봐야 되겠다. 3등만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런 수준이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명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수준이 엄청 상승했어요. 진짜요. 꼬마별 대회가 계속 열림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히 잘해줬어. 그리고 대회를 하면 보게 되잖아. 원래 게임만 하면은 실력이 안 늘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막 이제 이론이랑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이 땅에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멋있는 플레이다. 이런 걸 알려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면서 또 배우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 수준을 더 올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한 20번, 20번에서 25번 경기를 하게 되는 이 챔피언스 리그가 될 겁니다. 아니, 기존에 대회 5개, 영상 5개면 끝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기하급 수적으로 늘렸어요. 20경기. 주말마다 하겠다. 2달 내내 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상금도 제가 막 늘려보고 그랬는데, 상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상금에 크게 연연하진 않아요. 자기가 이제 재밌어서 하는 거고 즐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판이 커지면 좋겠지만 예, 너무 막 사행성 되는 것도 저도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즐기는 축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로 만약에 그거를 그래도 여기에서 리그 계속 참여하고 멋진 무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에게 뭔가 후원을 해주고 싶다. 더 상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해설자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이제 듣고 싶다 하시면은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희정님이 정말 든든했었어요. 3회 대회도 그렇고 2회 대회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받았던 게 진희정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진희정님이 개인적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대회를 하는 게 사실 하루를 갈아 넣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대회를 다 그러니까 고정 해설로 하긴 힘들고 지금처럼 그냥 뜸뜸이 간혹가다 한 번씩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좀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기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당번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주실 분이 꽤 있어요. 후자님도 있으시고요. 뭐 슈장님도 있으시고요. 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저는 앞으로 2달간 거의 뭐 노예 해설 노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다 할 거고요. 자, 어쨌든 대회 그러면 일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회 일정이 5월, 6월 그냥 주말마다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2시, 7시로 오후 반하고 저녁 반 이렇게 할 겁니다. 3경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결승전은 6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우승자랑 준우승자 등등. 이거 그러니까 리그, 뭐 프리미어 리그 우승자, 준우승자 이렇게 해서 막 챔피언스 리그 가잖아요. 아마 4개의 팀이 가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또 하위 4개 팀이 뭐 유로파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등까지는 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6명이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종 결승전에서 결승 상금은 치킨 2마리 또 있고요. 참가 신청은 똑같습니다.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대회 챔피언스 리그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진행이 좀 바뀐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6명이 모이면은 그 주에 사전에 투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월, 화, 수 정도 투표를 받아서 6명 모였네? 그럼 2주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6명은 누구누구 참여하는지 제가 트게더에 공개를 해놓습니다. 이번 주 경기 멤버는 이 멤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보시고 이번 주 재밌겠네? 이번에 구경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번 주는 물린이들이 많네? 그러면은 물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꼬마별님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는지 하나하나 혼수 두는 걸 나도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고인물 경기는 제가 재밌으니까 약간 고텐션으로 약간 방송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해설하게 될 것 같고, 물린이 분들이 많은 게임은 또 이제 교육방송 느낌으로 이때는 투시티로 이렇게 해서 국대를 이 정도 타이밍이 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땅은 여기다 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전에 공지를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핑이 안 맞는 사람이 유저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1번 유저하고 4번 유저가 안 맞아. 그러면 1번과 4번 유저는 따로따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 약속 무조건 지킵니다. 6명 최종 공지하죠. 근데 후보자 모든 사람이 후보자예요. 지금 구경하는 사람도 후보자고 해설자도 후보자고 다 후보자야. 왜냐? 참여자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바로 참여하시면 돼요. 누구 안 왔어요. 지금 2시인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익명으로 아이디 맞춰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익명 게임 많이 하고 있죠? 그냥 스팀 아이디가 다 익명으로 돼 있는 거야. 요즘엔 다 그래요. 이게 대세입니다. 저도 보시면은 지금 익명으로 되어 있죠? 네. 요즘에 이렇게 게임하는 게 대세예요. 다 익명이에요, 익명. 익명. 네. 대세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대회도 대세를 맞춰서 익명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들어와서 대회 참여하시면 됩니다. 펀타이머. 그 다음에 예선. 제일 중요한 거 랜덤전으로 합니다. 랜덤전으로 할 거고요. 20번의 경기를 한다 했죠? 근데 내가 최소한 3경기를 할 건데 스페인 베네치아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도 그냥 하세요. 그리고 저는 다양한 게임의 양상을 보고 싶고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다구리 하는 겁니다. 알아서 정치질을 해. 그러면 스페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 나 재수없게 스페인 걸렸네. 자연경관 발견 못하면 이거 쓰레기 문명이잖아. 괜히 내 정찰병만 견제당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F9번 눌러서 알아서 견제하든지 말든지 하시고, 베네치아 걸렸다 해도, 베네치아도 제가 예전에 한번 베네치아로 멀티해서 이긴 적이 있죠. 또는 2등을 했을 때, 또는 인상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도 충분히 여러분이 시청자 투표로 그 포인트를 상당히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1등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베네치아도 걸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에서 걸렸을 때 진짜 실력이 늘어요. 쓰레기 문명이 나와도 그 문명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특수한 그 유닛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고요.
드래프트를 하잖아? 그러면 나오는 문명만 나와. 재미가 없어. 러시아하고 맨날 한국하고 뭐 바빌론하고 좋은 문명만 걸리기 때문에 랜덤전이 솔직히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반 멀티게임이 랜덤전을 하기도 하고요. 랜덤전을 하고. 예, 하는 거고요. 아무튼 알아서 실력으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그래도 드래프트로 합니다. 왜 결승전을 이렇게 하냐면 결승은 그래도 가장 큰 무대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뭐 예전에 원칼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죠. 이로코이 그 신의사자, 피라미드 신의사자라던가 그런 전략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꼬마별맷도 마찬가지였고 뱀픽이 있고 이 맵에 따른 전략 이런 걸 미리 준비하도록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경기 세팅은 이거는 맵을 랜덤 뽑기를 할까 아니면 판게임을 할까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제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랜덤 뽑기를 한다는 거는 사다리 타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다리를 6개를 놓고 뭐 판게 한 3개 정도 넣고 타원형, 꼬마별 맵, 그리고 자작 맵 뭐 이런 식으로 동서분쟁 이런 거 해가지고 걸리면 그 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맵도 랜덤이야. 하는 거고요. 맵도 랜덤, 문명도 랜덤.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전략적 균형. 전략적 균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이 없을 때도 말이 없는 게임에서 극복을 해봐라. 말을 상대방한테 사봐라. 털을 거래를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협상을 하는 능력도 자신의 실력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다 원래 멀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 없어도 그냥 하잖아. 석탄을 찐따가 되더라도 그냥 하잖아. 왜냐? 석탄을 찐따가 됐다? 그러면은 중세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석탄 땅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만 안 하고 내전만 하면서 모든 게 다 있길 바라면 그게 욕심이지. 우라늄까지 있길 바래 심지어. 우라늄은 원래 있는 쪽을 찾아서 거기에 딱 장악을 하러 가고 상대방이 먹고 있다면 그걸 못 쏘게 약탈하러 어떻게든 쳐들어가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경기 내 포인트. 경기 내 포인트는 1등. 일단 최종 승리자는 플러스 5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 해설자가 투표한 베스트 플레이어. 저희 지난번에 이제 투표로 2등 정하고 3등 정하고 있잖아요. 그 베스트 플레이어가 3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 이 문명을 너무 재미없게 했다. 이 사람은 그냥 따까리일 뿐이었네. 하수인일 뿐이었네. 아무 색깔도 없었네. 이럴 거면 AI랑 뭐가 달라. 이렇게 해서 워스트 플레이어가 나올 겁니다. 그 문명은 마이너스 2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탈락한 문명. 수도 포함 도시 2개를 잃은 문명은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겁니다. 왜 수도만 잃으면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수도보다 주요 도시를 키울 때가 있어요. 자유를 하면은 그럴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 밀려도 그냥 할만하다는 마인드로 할 때도 많습니다. 성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도처럼 파괴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도를 이제 다른 도시에서 짓기도 하고요. 주로 뭐 페트라 도시 만들 때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수도 포함한 도시 2개를 잃었을 때 점수를 2점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위 그냥 살아있으면은 플러스 1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 승리자의 임명권. 이거는 그러니까 최종 승리에 기여를 한 문명이 이제 점수를 얻는 방식이죠. 1등이 그냥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에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서도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시청자, 해설자 투표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자가 만약에 뭐 이로코이를 임명을 했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로코이가 베스트 플레이어야. 와, 이런 땅에서 우승은 솔직히 노리기 힘들었을 것 같고 최종 승리자를 도와서 이렇게 임명권까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데? 라고 생각해서 이로코이에게 베스트 플레이어 상을 줍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문명은 3점만 받게 되는 거고요. 최종 승리자의 임명권은 1등이 다른 사람을 주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도 안 주던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자 점수를 2명이 먹어요. 그러니까 1등이 2등이 있고 4등이 2명인 거지.
그런 식으로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 이것도 겹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수도를 2개를 잃었어. 가장 빨리 잃었어. 근데 그 문명 수도를 잃은 문명이 와 이 사람 전쟁 너무 잘했는데? 너무 저항을 잘했는데? 그러면 베스트 플레이어가 됐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 문명을 제외하고 2번째로 멸망한 문명이 도시 2개를 잃은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훈족이 전쟁 승리를 했어요. 뚝배기 승리 4개 뚝배기 먹으면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처음에 멸망했고 한국이 2번째로 멸망했고 인도네시아가 3번째로 멸망했는데 이집트가 워스트 플레이가 됐어. 이 사람 너무 쨌다. 너무 원더놀이만 했다. 그래서 탈락을 한 거야. 그러면 시청자가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너무 좀 아쉬운 플레이를 했는데 해서 워스트 플레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베스트 플레이어가 됐어요. 너무 저항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멸망을 했는데 한국은 멸망당했지만 플러스 3점이야. 그만큼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3번째로 멸망했지만 첫 번째로 멸망한 문명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첫 번째로 멸망당하지 않더라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생존자. 그냥 플러스 1점만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훈족이 자기의 단독 승리를 주장을 한다면 인명권, 그러니까 2점 받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다 1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문명은. 그리고 경기 룰 알려드릴게요. 경기 룰은 일단 익명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맞추고요. 뚝배기 승리 가능,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라스트 무브 가능합니다. 왜냐? 90초이므로. 턴타이머 90초예요. 그래서 저도 90초 게임을 많이 했지만 라스트 무브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게 시간 내에 유닛을 다 움직인 것도 용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무브는 허용을 할 거고요. 라스트 무브가 뭐냐면 3초 남기고 움직이는 거야. 봐봐. 3초 남기고 움직였어. 그러면 상대방이 반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쟤를 때렸어. 근데 상대방은 쟤가 나 때렸다 하고 나도 얘 때려야지 하는 순간에 다음 턴으로 넘어가 있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좀 치사한 플레이예요. 그래서 멀티에서는 금지인데 90초에서는 예외로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건 안 돼요. 자, 이거를 악용할 경우 라스트 무브가 진짜 악용되면 무서운 게 도시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전사가 예를 들어서 전사를 기마병처럼 쓰는 거야. 기마병이 있어야 도시를 먹을 수 있는데 기마병이 내가 지금 없어. 말이 없어. 그러면 전사를 2칸 움직여요. 그 다음에 턴 시작하자마자 전사를 1칸 딱 움직여가지고 도시를 먹어. 이런 플레이, 이런 거는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군도 언덕에 올라가면 행동력 다 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언덕에 장군 만약에 올려서 내 성체 뺏으려고 하면은 그거 잡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장군을 옮겨서 그걸 뺏어버렸다? 장군을 옮겨서 그걸 뺏어버렸다? 장군을 3초 남기고 옮기는 거야. 그러면은 반응을 못 하잖아. 나는 일부러 행동력 아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만 하면 안 돼요. 할 거면은 미리 올리세요. 장군 30초 전에 이동해야 됩니다. 장군 도시 먹는 거는 최소한 30초 남기고 해야 되고요. 장군 쓰는 것도 최소한 30초 남기고 해야 됩니다. 이거 룰로 정했어요. 20초 돼 있는데 30초로 할게요. 30초로. 이거 제가 플레이어한테 다시 공조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라스트 무브 적발해야 돼. 이거 진짜 치사하게 도시 먹으면은 너무 이거는 치사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그거고요.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거래 룰도 조금 바뀌었어요. 도시거래 룰이 전쟁 도시거래가 최소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500원 주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공짜로 거래 가능해요. 공짜로 거래 가능한데 이게 왜 어뷰징이나 이런 게 안 되냐? 어뷰징 같은 거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쟤 그냥 대놓고 몰아주네. 워스트 플레이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치사한데? 스페인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도시 하나 공짜로 준다고? 개척자 선물해주네? 그 사람 워스트 플레이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거래 근데 가능해요. 이 가능한 걸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가능하게 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는 전쟁하기 싫어. 근데 도시를 확보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 도시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도시를 팔 수도 있는 거죠. 난 너 도시 안 팔면 내가 전쟁할 거거든. 그럼 도시 파는 문명도 있겠죠. 저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도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살아남으려면. 왜냐? 난 해까지 존버하면 이길 수 있단 마인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복도가 관리 안 돼서 도시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도시는 거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군 러시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절대 저 멀리 있는 나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연노병이 내 쪽까지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나는. 근데 그 내 옆에 있는 한국이 국경 개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이 개척자로 도시를 펴가지고 그 도시를 중국에게 선물해줍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어마어마한 장군을 성체러시로 통해서 점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정명가도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라 하면서 죽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제가 오늘 레전드 게임에서도 그랬지만 로마는 사실 한국을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왜냐 성체러시를 해야 되거든 한국으로. 근데 만약에 국경 개방만 되고 장군만 받을 수 그러니까 도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로마 안 죽였지. 한국 바로 죽이러 달렸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냐 한국만 죽이면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로마는 그렇게 잘 큰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점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거래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번 대회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회 공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재밌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달간 할 건데요. 5월, 6월 해가지고 중간에 참여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5월엔 시간이 좀 바빠. 그러면 6월에 신청해가지고 바로 참여해도 됩니다. 그건 그냥 자율 룰이에요. 자율 룰. 나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냥 참여해서 재밌게 놀고 싶다. 이거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분들 제가 다 해설해 드리니까 재밌게 하세요. 기념이잖아요. 하나에. 저는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 나의 모든 경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나의 게임을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문명 우리 한두 번 하고 접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문명 하면서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싶다. 이런 분들 자유롭게 대회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 있다고 쫄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회 이제 그 6명 선착순으로 받을 때도 익명으로 받을 겁니다. 익명 투표로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안 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냥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은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사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고인물들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고인물 없다. 이번 주는 좀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대회 막상 참여하는 멤버는 누가 참여했는지 몰라. 이게 진정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결론은 이만이야. 이런데 갑자기 물린이가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한 거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제가 그 멀티 물린이가 한 분 있어요. 펠리님이라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얼마 전에 스페인을 했는데 물론 스페인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정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닝님하고 나하고 다굴 쳐서 죽여버렸잖아. 좀 잔인하긴 했어요. 약간. 그리고 평상시에도 내정을 잘해. 보면은 그분이랑 전쟁하는 게 이거 내정해서 못 따라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멀티 경험을 쌓았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엄청 성장하실걸? 그분? 리그 경기 첫 번째 경기랑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성장하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꼬마별 대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다들 잘해졌어요. 정말이에요. 하시면서 그런 성장하는 괴물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번 문명 5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정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